안녕하세요. 로브에디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NOA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NOA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NOA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카트 위쪽 이 부분을 보시면 나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나사를 아래로 당긴 다음에 이 본체를 빼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본체를 올리신 다음에는 이 나사로 고정해 주시면 거치가 되게 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다양한 액세서리 놓으실 수 있는 바스켓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NOA 가스통을 거치할 수 있게 거치대가 있고요. 카트는 이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에 락을 걸 수 있는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NOA 장비 전원 및 가스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NOA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NOA 가스 케이블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NOA 가스 이 레귤레이터 쪽에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주신 다음에는 NOA 가스를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서 오픈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쪽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는 보시면은 가능하면 손대지 말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당한 압력을 세팅을 해 드리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압력 세팅해 주시는데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 보통 3에서 5바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보통 5바로 유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건들지 않고 5바로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혹시 적당 압력 유지가 되고 있지 않으면 이 손잡이를 돌려서 압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잔량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옆에 있는 게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검정색 눈금을 보시면 0에서 3000 psi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L 가스통에는 완충된 가스가 1500 psi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열어주면은 새 가스일 경우에는 1500 정도가 이제 표시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가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원을 켜고 장비를 테스트할 건데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꾹 눌러주면 전원이 켜지시고요. 전원이 켜지면 Please disconnect tube from system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튜브를 현재 꼽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 혹시라도 튜브가 꽂아져 있다면 분리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기다려주시면 테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커넥트 바틀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스통의 농도를 입력하는데 주로 1000ppm을 사용합니다. 가스통의 옆면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982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MOL, 마이크로 몰이라고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 숫자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지만 주로 1000ppm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튜브랑 커넥터 그리고 워터 트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15kg 이하, 성인 같은 경우에는 15kg 초과하는 경우에 구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소아를 보면 워터 트랩이 파란색입니다. 여기 띠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파란색 보시면 한 달 또는 펌프 에러 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워터 트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커넥터는 3개가 있습니다. 잘 좀 안 보이실 텐데 이 커넥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T 커넥터가 총 3개가 있겠습니다. 도징 튜브, NOA를 공급하는 도징 튜브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보라색입니다. 소아 15kg 이하는 보라색, 일회용이고요. 커넥터 튜브는 다 일회용입니다. 샘플링 튜브는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컬러로 포장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일회용이고, 이제 샘플링 할 때 이 워터 트랩과 커넥터와 샘플링 라인을 연결해서 NOA가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샘플링 할 때 사용하는 튜브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워터 트랩이 이제 하얀색이고요. 커넥터가 좀 더 크고 2개입니다.
도징 튜브는 이제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이고요. 샘플링 튜브는 이제 품번이 다른데 쉽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워터 트랩은 따로 이제 나오고요. 나머지 3개 위를 보시면은 커넥터랑 요 도징 튜브랑 샘플링 튜브 이 3가지는 이런 식으로 각각 포장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인펀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을 보시면 품번이 G311104 그리고 05 04는 2개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05는 1개, 총 3개가 포함된 이 패키지가 인펀트에서 사용하시는 소화용.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품번이 G311067이라고 나오는 게 어덜트입니다. 어덜트 분홍색. 그리고 커넥터가 2개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튜브를 포장을 개봉해서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샘플링 라인과 도징 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NOA 장비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포트가 이쪽에서 도징 라인, NOA 가스를 주는 라인이죠. 주는 라인은 이쪽에 흡기구 쪽에, 인공호흡기 흡기구 쪽에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NOA는 이쪽 도징 라인으로부터 이쪽으로 연결하고요. 연결할 때는 이렇게 T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의 끝부분에 T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링 라인은 이쪽에 그 도징 라인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워터 트랩을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워터 트랩에 샘플링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환자의 그 Y피스가 있죠. 여기 인공호흡기 서킷 보시면 Y피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요게 Y피스예요. Y자 모양이라서 요게 Y자 모양이기 때문에 Y피스인데 Y피스 바로 전에 파란색으로 된 흡기 라인 인스피레이션 라인 쪽에 이 T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고 T 커넥터랑 워터 트랩을 이 샘플링 튜브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튜브 2개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버 I와 이제 서버 I든 혹시 다른 인공호흡기 사용하실 때는 해당 인공호흡기와 이 NOA 장비를 연결해 주시는데요. 환자의 숨이 나오는 호기 카세트 뒷부분에 이 녹색의 T 커넥터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녹색의 T 커넥터와 서킷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반대쪽에도 T 커넥터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 에박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흰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흰 라인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요. 이 월 석션과 연결됩니다. 월 석션과 연결해 주시고요. 그쪽의 압력은 25에서 28리터 퍼 미니로 맞춰주시면 환자에게서 나오는 NO와 NOA 가스가 룸에어로 퍼지지 않고 바로 석션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그림 통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튜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NOA 장비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NOA가 나오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통해서 도징 튜브가 연결되고요. 도징 튜브가 연결되는데 도징 튜브는 환자로부터 1.5m가 떨어진 곳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흡기구 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샘플링 라인은 이제 실제로 이 NOA 가스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ppm 단위로 NOA 가스를 주는데 정말로 저희가 주는 가스가 환자한테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샘플링 튜브를 이쪽에 말씀드렸죠. Y피스 앞, 여기가 이제 Y피스잖아요. Y피스 바로 앞에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워터 트랩이 있는데요. 워터 트랩이 하는 역할은 휴미파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미디파이어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가 이제 이쪽에서 당기거든요. 압력을 줘서 이제 타이다 볼륨의 일부를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타이다 볼륨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그쪽에 포함된 수증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물을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
액체로 변하는 이제 액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워터 트랩에서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이걸 빼실 수가 있어요. 워터 트랩을 아래 이쪽 컵을 분리하셔가지고 물을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튜브 연결하는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T 커넥터, 녹색의 T 커넥터 이제 요거거든요. 녹색의 T 커넥터를 호기 카세트 끝부분에 연결해 주시고요. 서킷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서킷을 연결해 주고 마찬가지로 이 NOA의 에박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에박 시스템인데 이베큐에이션의 약자이고요. 이제 빼준다는 거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녹색의 T 커넥터를 연결하신 다음에 요 지금 하얗게 말려 있는 게 석션에 연결하는 라인이거든요. 이쪽 끝부분을 월 석션에 연결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25에서 28L/min으로 압력을 설정해 주시면 환자에게 들어갔던 NO 가스가 NO랑 NO2 가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는 것을 바로 월 석션을 통해서 외부로 빼주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쪽 서킷 안에는 이제 물이 찰 수가 있어요.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워터 트랩이 있는 서킷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세팅이 다 되었으면은 벤틸레이터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벤틸레이터 연동 방법은 뒤편에 이 RS232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자인데요. 요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RS232 단자에 벤틸레이터 연동용 케이블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이제 설치하실 때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인공호흡기의 RS232 단자에도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십니다.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NOA 메뉴를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시면은 요 버튼,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버튼이 나오는데요. 요 메인 다이얼을 돌려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 모드를 바꾸는 곳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벤틸레이터나 원하시는 모드로 돌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브 I에 연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브 I에 놓고 OK를 눌러주시면은요. 서브 I랑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버전이 바뀌어서 이쪽에 이제 연동이 됐다고 뜰 텐데요. 이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서브 I 벤틸레이터와 이제 연동이 되었다고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이제 ppm, NOA 농도를 결정해 주시고요. 이제 start dosing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yes를 눌러주시면 yes를 이제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0.5 ppm을 주기 위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플로우 미니 볼륨이 이제 인공호흡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그에 따른 NOA 농도와 NOA2 농도가 샘플링된 농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원하는 이제 NO 농도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 이 샘플링 하는 요 화면에서 원하는 농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수치를 NO 수치를 농도 수치를 조금 이제 조절해서 샘플링 되는 농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에는 이제 벤틸레이터 연동이 아닌 오프 모드고요. 매뉴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뉴얼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호흡기가 혹시 다른 모드로 예를 들어 벤틸레이터 연동 모드로 사용 중이었다면 요 버튼, 요 아래쪽의 버튼을 클릭해서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요.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모두 선택하는 곳에서 이번에는 오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로 선택을 하시면요. NOA 농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쪽에 미니 볼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 볼륨을 이제 농도와 1번, 여기 보시면 1번 농도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니 볼륨을 설정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이제 팝업창이 떴을 때 도징을 하겠다. yes 눌러주시면 스타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니 볼륨, 이 플로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인공호흡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밍 V를 사용할 경우에는 MB 이쪽에 방금 요 미니 볼륨 설정하는 리터 퍼 미니잖아요. 요 부분에 8을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허밍 X는 10, 캘리오페 알파는 10, VN500은 트렌드에서 밸류 2로 들어가서 D플로우를 확인한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세파니는 이제 PI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서버 I 같은 경우는 이제 인펀트 같은 경우에 미니 볼륨 현재 측정 나오고 있는 모니터링된 미니 볼륨에 플러스 0.5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덜트 같은 경우는 미니 볼륨에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스 플로우가 이제 인펀트와 어덜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기본적으로 이 서킷에 흐르는 플로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PB840 같은 경우에 어덜트 같은 경우에 MB 플러스 4.5, G5 같은 경우에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 볼륨 플러스 10, V300 같은 경우에 니오네이탈 같은 경우에 미니 볼륨 플러스 6인데 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바이어스 플로우의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변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절대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초기 설정에 위한 이제 기본표이기 때문에 이 기본표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정확한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NO에 측정되는 이 모니터링 되는 값을 참고해서 이 플로우 레이터를 조정을 해서 실제로 원하는 농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모드에서 이번에 벤틸레이터 연동이나 오프가 아닌 플로우 센서로 선택을 하시면 사용을 하시고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제 제로 플로우를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예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플로우든지 로우 플로우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다음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이 플로우 센서는 이렇게 은색으로 생겼고 로우 플로우 센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습니다. 흡기구 쪽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흡기구 쪽에 연결하기 전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이 플로우 센서의 플로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 손가락으로 이쪽과 이쪽을 막아줍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을 손가락으로 막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이 플로우냐 로우 플로우냐를 선택하실 때 그쪽을 막아주시고 예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스 눌러주시면요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고 캘리브레이션이 OK라는 말이 뜨면 OK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로우 센서가 뭐냐? 플로우 센서는 자발 호흡이 있어서 미니 볼륨을 일정하게 설정할 수 없거나 하이 프리퀀시 모드와 같이 미니 볼륨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제 페이션 서킷 분리 시에 플로우 센서를 벤틸러에서 먼저 분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혹시라도 인공 벤틸레이터 서킷을 분리하실 때 보통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분리하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쪽 부분을 먼저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 이쪽보다 환자에 가까운 부분을 분리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인공호흡기는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플로우와 높은 압력을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 플로우 센서 안에 이제 센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아주 빠른 이제 플로우와 압력 때문에 이 센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혹시 서킷이나 센서를 이제 디스커넥 하게 되면은 흡기구 쪽 이쪽 부분을 먼저 디스커넥 해달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거는 이 내구성 문제 때문에 많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알람 설정이에요. 알람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시면서 이쪽에 모니터링 되는 값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뜨는데 처음에 이렇게 999라고 뜨는 것은 어퍼 리밋 값을 설정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설정하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NO가스의 로어 리밋 값을 설정합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NO2 값의 어퍼 리밋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퍼 리밋을 설정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OK를 눌러주시면 컨펌 눌러주시면은 다이얼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돼서 그 알람 세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알람 핸들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많은 게 이 알람을 설정하고 나면 이제 하이 알람, NO 가스의 하이나 로우 알람, 그리고 NO2 가스의 하이 알람, 이걸서 이제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PU 느낌표나 WA 느낌표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은 PU 느낌표는 펌프 에러예요. P가 펌프고요. PU가 이제 펌프를 뜻하는 거고, 펌프 에러를 뜻하는 건데,
펌프에 의한 가스 흡인이 안 됩니다. NO2 특정용 튜브가 꼬였거나 막혔는지 또는 워터 트랩이 막혔거나 응축수가 꽉 찼는지 확인해달라는 요렇게 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워터 트랩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다음 네, 이번 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펌프 에러 발생 시 워터 트랩에 물이 절반 정도 차면 비워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시면은 샘플링 라인 먼저 그 다음에 워터 트랩 순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이 WA 느낌표도 많이 뜨는 알람인데요. 워터 트랩 알람을 의미하고요. 워터 트랩 연결이 안 됐거나 또는 잘못 연결된 경우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 칼리브레이션에 관한 것, O2 옵션에 대한 것, 하드웨어 오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알람 위주로 그리고 NOA 농도가 높거나 낮은 그런 알람 위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알람이 떴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자료는 이 현재 PPT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실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자료가 저희가 이제 코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코팅을 해서 장비 옆에 걸어둘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위와 같은 알람들은 장비의 NO 투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O 투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NO나 NO2 모니터링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NO나 NO2 측정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라는 주의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NOA 가스가 들어가고 있을 때 스탑하는 방법과 전원을 끄는 방법입니다. 이제 스탠바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스탠바이 팝업창이 뜹니다. 예스를 눌러주시면 스탠바이 이제 중단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요 스위치 오프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예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꺼지게 되는데 그 전에 보시면 Please Close Battles라고 나옵니다. NO 가스 통을 잠궈 주시고요. 잠궈 주신 다음에 여기 다이얼 한번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닝과 메인터넌스 관리입니다. NOA 본체는 순한 세정제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알코올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징 튜브나 샘플링 튜브 커넥터는 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버려주시면 되시겠고요. 워터 트랩은 최대 4주까지 사용 가능하신데 워터 트랩 교체 시기는 워터 트랩이 이제 오염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펌프 에러가 발생돼서 교정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워터 트랩의 응축수를 모두 비웠음에도 워터 트랩 오류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워터 트랩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 트랩의 물바지 컵인데요. 이 컵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 세척해 주시거나 물로 헹구셔서 건조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워터 트랩에 이제 컵 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은 세척이 금지입니다. 그쪽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자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척을 해 주시면 안 되시고 이제 닦아 주시면 되겠고요. 겉 부분만. 이 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제거 후에 이제 70% 이소프로필이나 에틸 알코올 등으로 30분 이상 이제 담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에러 발생 시 아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페이지인데요. 네뷸라이저 사용 시입니다.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이 샘플링 커넥터라는 것의 위치를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뷸라이저 앞에 이렇게 와이피스 앞에 사용을 하실 텐데 네뷸라이저 전에 이 T 커넥터가 위치되어서 여기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뷸라이저보다 이렇게 샘플링 튜브가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요, 이 네뷸라이저 약물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네뷸라이저 약물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그 약물이 이쪽 라인에 붙게 되면은 또 워터 트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샘플 라인보다 이렇게 앞에 위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사용자가 사용하실 때 이 T 커넥터가 요 부분 T 커넥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T자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포트가
위를 향하도록 해주면은 샘플링 라인 쪽으로 물방울이 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간략하게 NOA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추후에는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